네, 코로나19 관련 이야기 구자웅 동아일보 주간동아팀 차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모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구자웅 차장, 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오늘 확진자 추가 1명으로 늘어나면서 29명이 된 것 같은데 네. 자세한 정보를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질병관리본부가 정확한 역학조사 결과를 이제 곧 발표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이번 29번째 확진자의 경우에는 상당히 좀 양상이 다릅니다. 지금까지의 확진자의 경우는 중국 우한 지역을 방문했거나 아니면 확진 환자와 관련이 있는 분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 당국의 방역망 안에서 이 확진 판정이 나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확인된 29번째 확진자의 경우에는 어제 그 고대 안암병원의 응급실에 심장 질환으로 입원을 했다가 이 폐렴 증세가 있어서 이 추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확인된 겁니다. 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 방역 당국의 어떤 감시망에 있었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감염이 됐는지 이것이 하루빨리 명쾌하게 밝혀져야 되는 숙제가 남아 있고요. 만약에 이 감염 경로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는다라면 자칫하면 이 지역 감염의 우려 가능성까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방역 당국으로서는 좀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지금 며칠간 사실 확진자가 계속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또 확진자가 발생해가지고 이게 소강 국면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사실 정점이다라는 집권여당 내부에서 그런 기류가 흘렀었죠. 그리고 또 정부는 적극적으로 이제는 모멘텀을 좀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이 공포, 위험에서 이제는 이 소비 진작 쪽으로 경제적 붐업을 시켜야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많이 소비 했었죠. 진작을 네. 해야 된다라는 방향으로 바뀌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나흘 동안 확진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질병관리본부 측에서는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그것이 언론에 아주 크게 보도를 안 돼서 그렇지 질병관리본부는 끊임없이 계속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두 가지를 좀 주목해야 된다. 사스와 메르스와 다른 것이 경증 환자 또는 무증상 환자로부터 지금 확산되는 분위기가 아직도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무증상 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아직 정확하게 판별되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스와 메르스가 거의 8개월 가까이 지속이 됐거든요. 메르스 때도 6월 달쯤에 며칠 동안 환자가 없었던 시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또다시 7월 달에 환자가 발견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흘 동안의 어떤 소강 상태가 이 증상이 완전히 어떤 정점에 이르렀다. 그리고 다시 내려가는 확진자가 거의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다라는 걸 계속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거리를 두고 지금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환자까지 또다시 발생을 하니까 아직은 긴장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긴장 상태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데 중국 상황은 더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중국을 보니까 중대본 말처럼 중국 상황은 아직 소강 상태로 보긴 힘들다. 네. 그 이유가 보니까 2월 7일 날 사례정의 기준을 개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 네. 이후에 확진자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난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발표하는 이제 통계를 믿을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실제로는 중국 당국이 발표한 걸 보면은요. 일단 폐렴 의심 증상이 있으면 영상 촬영을 통해서 폐렴 증상이 있는 사람을 임상적으로 이 진단 환자라고 판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이 의심 환자로 판단하는 이 발열과 호흡기 증상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은 의심 환자로 분류를 하는데 이제 영상에서도 폐렴 증상이 있으면 임상 진단 환자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10,000명 이상이 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게 아니었는데 기준을 그렇습니다. 확 바꾸니까 그렇습니다. 훨씬 더 늘어났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영상 촬영을 통해서 폐렴 증상이 있는 사람을 이제 환자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환자가 갑자기 14,000명으로 늘었는데 실제로 영상을 통해서 환자로 분류된 사람이 13,000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발열과 호흡기 증상은 한 1,000여 명이 있었던 거고 영상을 통해서 폐렴을 앓고 있는 사람이 확인된 것이 13,000명이니까 중국이 통계를 조작했다 이렇게 보기는 네.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네, 중국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리더십에 위기까지 맞았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사실 지금까지 중국이 집단 지도 체제였거든요. 10년마다 한 번씩 꼭 정권이 바뀌어왔습니다. 그런데 최초로 그 10년마다의 어떤 정권 교체를 지금 안 하고 1인
거의 독재 체제처럼 시황자라고 불릴 만큼 정권을 연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굉장히 통제 사회를 지금 계속 그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그것이 도리어 이번 이 상황에서 굉장히 악재가 됐다. 그러니까 통제사회가 굉장히 악재가 됐다는 것이죠. 지난번 쌌을 때 후진타오 주석이 직접 나서서 전염병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해당 지역에 직접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진핑도 전쟁을 선포는 했으나 실질적으로 나선 건 리커창 존을 대신했어요. 그것이 굉장히 지금 악재로 내부적인 어떤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게 어차피 지금 쌌을 때도 왜 실패를 했냐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소통이 안 됐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거든요. 이번에도 기억하시죠? 우한의 그 당서기가 직접 나서서 우리는 지금 정보를 제대로 통제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어찌됐든 이 당서기를 다 해임시켰는데 역시 좀 뒤늦었다. 이제는 지금 베이징에 나타나긴 했지만 굉장히 뒤늦었고 상황 그러니까 이 중앙정부가 전체적으로 상황을 통제하지도 못하고 정보를 통제하지도 못한다. 이런 것이 지금 중국 인민들한테 퍼지면서 급기야 최초로 지식인들이 직접 나서서 정보를 지금 공개해라. 거의 중국 분위기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나올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식인들이 직접 나서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그 중앙 통제가 지금 허물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조심스러운 시각도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황제라고 불리는 시진핑 주석의 어떤 리더십이 타격을 받은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올해 상반기 최대 이벤트라고 볼 수 있는 방한 어떻게 보십니까? 짧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방한과 방일 동시에 이루어져요. 네.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진핑의 방일이 굉장히 절실한데 현재는 정부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경화 장관도 마찬가지지만 아직 방한이 뭐 연기되거나 뭐 무산됐다는 어떤 그런 징후는 전혀 없다. 예정대로 추진할 거다라는 멘트를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가 문제겠죠. 상반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래는 3월 달로 예정돼 있었거든요. 잠재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라는 건 아직도 사실 3, 4월 달에 방한할 가능성이 좀 줄어들고 있고 6월까지도 보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죠. 네. 네, 구처장께 여쭙겠습니다. 네. 일본도 사실 상황이 좋지 않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 문제의 크루즈선에서 감염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네. 그러면서 지역 감염 확대 우려도 커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의 경우에는 어제 8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이 8명 추가 확진자가 나온 배경이 며칠 전에 사망하신 80대 여성분의 이 사위와 접촉했던 분들이 추가 확진자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방역망 안에 있는 분들이 추가 확진자로 판정은 되고 있는데 문제는 돌아가신 그 80대 여성분이 누구로부터 감염됐는지 이 역학조사가 사망으로 인해서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이 때문에 일본에서는 혹시라도 이 지역사회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 축으로는 지금 크루즈선에서 계속 추가 확진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과연 아베 정부가 어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을 처리하는 방식을 봤을 때 굉장히 좀 믿음지 못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아베 정권에도 상당히 좀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담은 부담인데 네.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당장 저기 전세기 투입해가지고 크루즈선에 있는 자기 국민들 데려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부는 어떻게 좀 같이 나서야 되는 건 아닌지. 지금 입장이 약간 바뀌었어요. 지금까지는 일본 정부의 그 뜻에 따라서 하겠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다라는 입장에서 일본 정부의 협조하에서 지금 그러니까 한국으로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전세기를 띄워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라는 입장으로 한국 정부도 지금 바뀌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일본 정부가 지금 크루즈선에 대해서 사실 미봉 측에 불구하고 적극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초기에 대응을 못하면 그것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르로도 못 막는다는 진짜 사례를 보여준 것이죠. 초기 대응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초기에 3,700명이 있었는데 확진자 이외에는 점수 검사를 하지 않은 거예요. 3,000명 물론 굉장히 힘듭니다. 3,000명을 단체로 해서 점수 검사를 일일이 실시하는 것. 그런데 일본은 지금 자만했어요. 사스 때와 메르스 때 환자가 없었거든요. 우리가 사스 때 뭐 환자가 없었고 사망자가 없었다라고 김치 때문이다 뭐 이렇게 보도가 됐지만 사실은 일본이 확진자가 거의 없었어요. 메르스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봉쇄만 하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어. 이것이 굉장히 자만심이 조금 일본 정부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
막지 못했는데 지금은 점점 환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52개국인가요? 전 국가가 거의 지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자국민 보호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게 그중에서 일본 국적을 갖고 있거나 일본 연고자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으로 귀환을 원하는 숫자가 너무 적을 때는 사실 뭐 전 세계를 띄울 수도 없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상황을 계속 좀 지켜는 보는데 많이 상황이 바뀌고 있다. 일본이 지금 수습을 못하는 상황까지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구처장 그러면은 네. 지금 일본은 사실 도쿄 올림픽까지도 걸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걸 개최를 취소하느냐 마느냐 이런 논의도 계속되고 있고 그렇게 네. 상황이 심각하니까 우리도 네. 일본을 오염 지역으로 정해야 되냐 뭐 이런 논의도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 방역을 강화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이 7월 24일로 예정되어 있는 도쿄 올림픽에 악영향을 끼칠까봐 좀 쉬쉬한 측면이 있거든요. 해상 그런데 격리를 시킨 게 그것 때문이라는 그렇습니다. 얘기도 그러니까 있었죠. 네. 육지로 내려가지고 혹시라도 이제 전파 가능성이 커지면 도쿄 올림픽 개최에 악영향을 끼칠까봐 그 크루즈선 안에서만 어떻게 처치를 해보려다 보니까 오히려 그 안에는 이제 밀폐된 공간이 더 많아서 더 확산 속도가 빠른 측면이 있었거든요. 일본이 초동 대처를 잘못하는 바람에 이제 그 확진 환자가 늘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80대 여성이 어떤 경로로 감염돼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고 왜 돌아가셨는지 이거에 대한 역학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일본 사회에는 이 중국에서 온 이 감염원이 이 도쿄나 어떤 일본 전역에 좀 퍼져 있는 거 아니냐. 이 지역 전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만약에 지역 전파가 사실이라면 도쿄 올림픽을 치러낼 수 있겠느냐. 불과 5개월 뒤인데 이 5개월 이내에 과연 이게 퇴치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는 지금 방역을 주로 중국, 특히 중국에서도 우한이 있는 후베이성에서 한국으로 오는 분들에 대해서만 철저한 검역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일본 사회가 지역 전파 가능성이 있다라면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는 분들에 대해서도 이 검역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 방역 당국에서는 이 면밀히 검토해서 이 대책을 좀 그 검역의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코로나19 관련 국내 확진자 속보와 일본 그리고 중국의 혼란스러운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